솔직히 이거 잘못 얘기하면 저도 굉장히 욕을 많이 먹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 당원분들의 집단지성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집단지성에게 필요한 판단 기준을 하나 전제로 깔아드려야 할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한마디로 욕먹을 거 아는데 호루라기를 불어야 할 때가 또 왔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단합니다. 이번 김용남 공천 정청래 대표가 한 게 맞을까요? 지금 이상한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용남이 낙선하든 당선되든 그 책임을 정청래 대표한테 모두 뒤집어 씌우면서 전당대회 때 표를 안 준다고 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던데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대신 그 배경과 순서 그리고 비판을 해야 할 시기를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지금부터 순서대로 설명해 드릴 건데 저는 이거 이현주 최고위원도 혹시 본다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명과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헷갈려하는 유권자와 당원들한테 해달라는 겁니다. 맨날 해당행위다 뭐다 하면서 협박 같은 거 좀 그만하고요. 자, 일단 사전 배경처럼 알고 가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뉴스공장에 출연했죠. 당연히 선거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아는 내용이고요. 저는 가장 중요하게 들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오늘 결론하고도 연결되니까 그 내용부터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당대표하고 후보 당사자의 도장이 동시에 찍혀야 사퇴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사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당대표 혼자 사퇴를 결정할 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등록이 이미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 등록이 된 이후로는 그렇더라고요. 네네. 어느 누구도 후보 당사자 본인의 반하게 사퇴시킬 수 없다. 네. 지금 김용남 후보는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고. 자, 일단 정청래 대표가 단독으로 사퇴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는 건 뭔가요? 간단합니다. 도대체 김용남 공천은 누가 한 거고 정청래 대표는 왜 김용남을 사퇴시키지 못하는 거냐 이런 거였습니다. 오늘 이걸 풀어보자고요.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당대표가 후보로 누군가를 추천하면 그걸 지도부가 회의하고 의결해서 후보를 확정하고 경선을 통해서 최종 후보를 선출하거나 아니면 당대표 의견으로 전략 공천을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댓글이나 특히 뉴 이재명 이영세력 스피커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김용남 의혹으로 불거지는 문제들 모두 전략공천을 준 정청래 대표 책임이라는 식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저는 단호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리 1인 1표제 폐지와도 연결되는 아주 불순한 의도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 간단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전략공천권은 정청래 대표한테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면 이 소식이 한창 검찰개혁안으로 시끄러울 때 나왔거든요. 실제로 지난 3월에 어떤 발표가 있었냐? 당대표의 전략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그 취지는 뭐였냐? 당대표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경선이 치러지도록 하겠다. 정청래 대표의 입장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과는 정반대로 최고위원이나 누구든 후보를 추천해요. 그럼 이걸 전략공천관리위원회랑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고 여기서 의원 다수가 추천하거나 동의하면 그 후보를 전략공천하는 걸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김용남이 평택을 후보로 결정됐을 당시 보도에도 어떻게 쓰여 있냐?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연 뒤 평택을에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도대체 김용남을 평택을 후보로 추천한 건 누구냐? 이런 거겠죠.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때는 흐름을 다시 되돌아보면 되는데 지금 정치권에선 이현주와 강북구가 유력하다고 보는 것 같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개소식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현주와 강북구는 공식적으로 김용남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고 여기에 있던 지지자들이 정청래 대표는 비난하면서 이현주와 강북구는 연호하는 장면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최근에 새날에서도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 영상으로 짧게 보고 올까요?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이게 지금 김용남 후보를 막 적극 지지해 주세요라고 글을 올렸던 이제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나 싶어서 SNS에 들어가 봤더니 이 사건 터지고 김용남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지금 현근택 후보한테 완전 지원 유세를 몰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김용남을 영입해서 들여온 것도 이현주 의원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왜냐면 또 잘 알고 있는 사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지지를 했었으면 이 사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번 김용남 후보 공천과 관련한 배경과 흐름 그리고 정청래 대표 단독으로 사퇴시킬 수 없는 구조라는 것도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이 대목에서 이런 얘기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 문제까지 이현주랑 강북구한테 책임을 묻는 건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이런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흐름을 하나 보셔야 하는데요.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
했는데 이현주 중심으로 이상한 패턴이 일정하게 보이는 것 같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거랑 비슷한 사례가 놀랍게도 전북지사 선거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다른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건 뭔가요? 김관영이 현금을 살포하는 CCTV까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제명한 건 잘한 거다. 여기까지는 똑같고 대부분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현주와 강득구 주장에 따르면 본인들은 제명 절차 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마치 당대표가 독단적으로 결단해서 전북지사 선거판이 이상해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들어보면 이렇게 들립니다. 당시 발언 잠깐 듣고 올까요? 때문에 그 전에 김관영 지사 건하고의 형평성이라든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제대로 감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절차를 제대로 밟고 경선을 하는 것이 공정한 경선을 보장할 수 있고 워낙 이것이 그 전에 김관영 지사 건도 있었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기 때문에 이 하루 정도 최소한 하루 정도는 경선을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 또 최고위원회에서도 상당한 격론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사실 경선이 그냥 강행이 됐고요. 저기 김관영 전북지사님 와 계신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저랑 이 위원장님 아니 최소한 소명할 시간 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예? 근데 소명할 시간도 안 주고 바로 그냥 이런 부분에서 공감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제가 말씀해드린 대로 정청래 대표가 독단적으로 결정했고 이현주와 강득구는 그걸 말렸다고 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게 웬걸? 이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심야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고요. 다수가 아니라 무려 만장일치로 제명했다고 합니다. 이 소리는 뭐다? 최고위원인 이현주와 강득구도 제명에 동의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현주의 주장대로 이 당시 격론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제명에 동의했었다고 봐야 할까요? 정청래 대표의 증언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저렇게 단호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전국 선거를 아마 집어삼켰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물어뜯었을 거예요. 그러면 전국 선거를 망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 지도부로서는 불가피하게 저런 고육지책에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하고 당 지도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 없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부분이거든요. 솔직히 소름 돋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이현주랑 강득구가 기자들 앞에서 한 건 뭐냐 이거죠. 정청래 대표 말대로면 이 당시 회의를 할 때 최고위원들 사이에 이견도 없었다는 거고 이건 만장일치로 제명했다는 보도와도 일치하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재래식 언론은 친명과 친청의 대결이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현주와 강득구는 제명에 동의했으니까 반명이자 친청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이현주와 강득구가 프레임을 만들어준 김관영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민주당 이원택 전북지사의 지지율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선에서 진 안호영의 지지자들은 김관영 캠프에 합류하고 있고요. 이런 게 바로 해당 행위라는 건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최근에 김관영이 무소속 출마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는 식으로 떠들고 다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도 즉각 입장을 밝혔는데 그 내용도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김관영 후보와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과 청와대는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특정 후보와 상의나 교감 같은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를 선거나 정쟁의 소재로 삼는 일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허위로 팔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유시민 작가의 ABC 이론이 다시 한번 빛을 발휘하는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일정한 패턴이 보이실 겁니다. 약간 국힘하고 비슷한 겁니다. 실제로는 자기네들이 저지른 범죄인데 그걸 죄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웠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대장동 사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만약 소문이 맞다면 본인들이 공천에서 문제가 터졌는데 마치 정청래 대표 단독으로 전략공천한 것처럼 몰아가고 본인들도 제명에 동의해놓고 마치 정청래 대표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처럼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꼭 등장하는 게 뭐다? 친명 친청 구도죠.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가보면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그런 일 없다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이게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죠. 1인 1표제 때도 그랬고요. 조국혁신당 합당 때도 알고 보니 양당 통합이 이재명 대통령 지론이었다는 게 알려졌었습니다. 2차 검찰 개혁 때도 결국 마지막에 나서서 봉합한 건 누구?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패턴이 지금 지방선거 논란
국면에도 똑같이 보이고 있다고요. 여기서 구분을 잘 하셔야 할 게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지방선거가 끝나면 전당대회 말고는 없고요. 전당대회가 끝나면 2년 동안 선거가 아예 없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정청래 대표도 분명 연임을 도전할 겁니다. 민주당 지지층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안 할 이유도 없고요. 지금 정청래 대표 말고는 당원들이 믿고 갈 사람도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 지방선거 이후 그리고 전당대회 전까지 정청래 대표가 아무런 조치도 안 할까요? 저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고집 있는 추진력과 결단이 이때 나올 거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은 어차피 나서봤자 사퇴도 못 시키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순간 해당 행위 운운했던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이 전국 선거판을 흔들 겁니다. 그게 비교하자면 더 큰 손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시작할 때 정청래 대표도 비판할 게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하지만 우선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던 결단이 안 나온다면 그때 가서 욕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그렇고 최근에 보이기 시작한 댓글들도 그렇고 일종의 빌드업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선거 결과가 잘 나오든 안 나오든 모든 책임을 정청래 대표한테 뒤집어 씌우고 저렇게 무능하고 힘없는 당대표를 또 연임시킨다? 절대 안 찍는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고 실제로 이런 댓글들이 슬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근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판독기 이동영 선생인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최근에 여기저기 방송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어떤 말을 하고 다니냐 영상으로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신이라면 누구나 욕심이 나는 자리죠. 그래서 정청래 연임을 생각하고 있을 테고 예. 김민석 총리는 이미 자기 나간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나올 거고 네. 다크호스가 송영길이란 말이죠. 송영길이 처음에는 안 나간다 그랬다가 요즘 인터뷰하는 거 보면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다만 김민석이 내려오면 총리 자리도 비고 선거가 끝나면은 아마 내각 개편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송영길은 갈 데가 좀 있다. 많다. 그러면은 김민석과 손잡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정청래하고 송영길 사이가 원래 또 안 좋고 그런 거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해서 김민석과 송영길이 손을 잡으면 예. 정청래가 이기기 어려울걸요? 이동영은 이미 여기저기 나가서 송영길하고 김민석이 손잡으면 정청래는 안 된다고 말하고 다니는데 이제 좀 흐름이 보이시나요? 친명과 친청 구도를 의도적으로 만들고 알고 보면 그 구도를 만든 사람들이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이고 결국 나중에 수습하는 건 정청래 대표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라면 무능하다고 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컷오프 당했을 때도 눈물을 머금고 당을 위해 선거 지원을 했었던 거 정청래 대표고요. 1인 1표제를 정착시킨 것도 논란의 2차 검찰개혁안을 대통령과 수정한 것도 정청래 대표입니다. 내일부터 사전 투표입니다. 탈당하지 마시고 꼭 투표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리박 이현주 선생의 말을 함께 상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상대를 계속 분열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선거는요 구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 패싸움을 하려면 이게 이제 이걸 잘 갈라치기를 해갖고 구도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냐? 구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는 뭉치고 상대는 분열시킨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상대는 계속 분열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호남 얘기를 한 게 또 그게 무슨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진실을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뜯어서 갈라치기 해서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들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저쪽을 갈라치기 해서 최소한 만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